네, 중국 증시 전략도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안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안 본 사이에 참 많은 지표들도 나왔습니다. 멀리서는 IMF에서 또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좀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수출 지표는 잘 나왔고, 저는 무엇보다 궁금한 것이 1분기 GDP 성장률 6.7%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지난주에 결론을 좀 먼저 내리자면은 그래도 중국 증시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항상 매주마다 이슈들이 좀 시끄러웠던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몇 달 만에 좀 그나마 편하게 좀 증시를 좀 바라봤던 한 주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런 의미로 해서 GDP 성장률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6.7% 성장치가 나왔는데요. 전월치 같은 경우는 6.8% 그리고 예상치 같은 경우는 6.5에서 6.7%.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은 아마 6.7에 6.8 정도가 나올 것 같다. 뭐 이유로는 아마 똑같습니다. CPI 지수라든지 기타 PMI 지수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GDP 성장률 자체도 그렇게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었고요. 일단은 뭐 어떻게 바라보느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증시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작년에 힘들었었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서서히 그래도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 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 좀 나온 내용 봤을 때는 소매 판매 지수도 10.5 정도 나왔고 고정자산 투자 같은 경우 10.7, 산업생산 지수도 6.8. 어떻게 보면 전월치 5점 다해서 예상치 5.9를 계속 뛰어넘는 수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수치로 봤을 때 네. 일단 지금 정도의 밸류에이션 메리트 같은 경우는 꾸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한 가지 호재가 좀 나왔었습니다. 일단 1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MLF, 장기 유동성 공급 창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가 이제 2,850억 위안을 좀 공급하기로 했고 주말에 나온 뉴스를 봤을 때는 MLF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좀 하겠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공식적인 인민의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언론 기사상에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중기적으로의 그 유동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풀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에는 컨센이 합의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매크로 지표 좀 말씀드렸고요. 일단 좀 우리가 그 샹해 지수를 봤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레버리지라는 부분, 즉 신용잔고 자체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수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 좀 말씀 좀 드리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그 중국 증시를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는 개인에 대한 심리가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중국 투자자의 심리지수 추이입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있는데 50을 기준선으로 해서 보라색이라든지 파란색만 지금 50 이하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50 이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수치라든지 국제금융환경지수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플러스권으로, 그러니까 50 이상 기준치 이상권으로 돌아서고 있는 수치를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수치 보시면은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RP 공급, 역 RP 공급 추이인데 지금도 수치적으로는 조금씩 낮아질 수 있긴 하지만은 꾸준하게 7일만 당기 유동성 계속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규 개설 주식 계좌 건수 좀 내용 보시면은요. 일단은 저희 고무적으로 3월 넷째 주 때 53만 건에서 지금 29만 건은 줄어든 수치긴 하지만은 일단은 어떻게 밸류에이션 수치가 조금씩 계속 매크로치가 잘 나오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순항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 상해 차트 보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전략을 다시 세워드리자면요. 우리가 차트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기억을 해보실 거예요. 일단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방향성이 더 큰지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3,030포인트 정도 나타나는 수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3,000포인트를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지금 입장에서는 3,000에서 3,000이 깨지는 확률과 3,000에 3,300포인트가 갈 확률을 봤을 때는 3,300포인트로가 점진적으로 갈 확률이 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존에 CG에 써드린 것처럼 3,000포인트를 지지선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안정권으로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 그리고 제 기억으로 한 3주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중국 증시의 투심이나 수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략은 세워봤으니까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일단은 중과 서광이랑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고요. 네. 일단 투자 전략에서 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시장이 안정화가 되었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일단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제는 성장성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판단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종목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HPC라 그래가지고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즉 중국 내에서 고성능 PC 1위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인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중국과학원이라는 곳인데요. 네. 우리로 하면 산업기술부라든지 중국과학기부 이런 뭐 사실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에서는 이런 국가 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난 11월 달에 그 중국 과학원 원장 같은 경우가 공개석상에서 중과서강을 제2의 레노버로 만들겠다는 멘트가 좀 있었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좀 대놓고 좀 지원을 해준다. 그러네요.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매출액 증가 추이를 보니까는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그 추이 자체가 좀 이따 이제 밸류에이션 수치로 말씀드리긴 할 텐데 급증하는 걸로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HPC 성장률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출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일반 서버 부분이 47% 정도, HPC 부분이 32% 정도, 저장 제품이 10% 정도. 어떻게 보면 여러 하드웨어적이라든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잘 분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하드웨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중장기 전략을 작년부터 좀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 역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중국 과학원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밸류에이션 수치부터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HPC 그림 좀 나와 있고요. 밸류에이션 좀 살펴보시면은 뭐 다른 수치 같은 경우에는 위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치화적으로 좀 힘들긴 하실 텐데 네. 네 번째 탭인 순이익 증가의 수치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순이익 증가를 19%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15년도가 49%로 급증했습니다. 네. 그리고 16년도에 59%.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장성 중심으로 봤을 때는 HPC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급증하는 수치 자체는 이 동사의 그 성장률이라든지 매출액 증가율이 기인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같은 경우는 중국 과학원에는 최대 주주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차트로 다시 돌아와 중고서강을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차트로 확인해봤을 때 지금 69 위안 정도 나와 있는 수치를 봤을 때 보셨는데 어떻게 보면 상위 지수 상승률보다는 플랫하다고 느낌이 좀 받으실 거예요. 네. 일단은 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14년도, 15년도, 16년도 밸류에이션 봤을 때 급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목표가로 봤을 때 100위안 정도까지는 전고점 부근인 100위안까지 수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면서 들어가신다면 전략상으로 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는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밀어주다 보니까 차트가 막 이렇게 점상 막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플랫합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중과 서광에 대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